최근 응급 환자가 적시에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.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오늘 명의수첩에서는 양영규 원장님과 함께 응급 상황 속 현실적인 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최근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사례이긴 한데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. 근데 응급실에 자리가 없죠. 그런 대개는 없죠. 네.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한국이 네. 지금 대학병원이 아니면 응급 환자들을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.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네. 응급 수가도 낮고 또 의료 분쟁,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괜찮을 텐데,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의료 전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. 1차, 2차, 3차. 네. 근데 한국은 의료 전달 시스템이 지금 붕괴가 됐어요.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냥 진료를 해서만 받으면 3차 병원 바로 갈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. 그러니까 3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응급실이 자리가 없어요. 근데 1분만 하더라도 동경대에 수상이 갔어요. 안 봐주는 거예요. 1차, 2차 거쳐오시라고. 그리고 지금 병상이 한국은 대학병원이 뭐 2,000베드, 3,000베드까지도 가잖아요. 네.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. 일본은 그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뭐 1,000병상. 그다음에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합병원 1위부터 10위까지 났을 때 대학병원은 5개밖에 안 돼요. 네. 한국은 10위까지 전부 다 대학병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지금 이 대학병원이 아니면 이런 게 돌아갈 수가 없는 시스템.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, 우선은 응급실 가서 입장이 되질 않으면 밖에 뭐 의자에 그냥 걸터앉는 의자 있거나 서 있으라고 그래요. 네. 그렇더라도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. 다른 병원 가면 예. 또 마찬가지예요. 특히 어떤 중환자들은 중환자실이 없어요. 그 딴 데 가라고 그래요. 네. 그럼 딴 데 갔더니 또 없었고 또 돌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. 거기다가 또 안타까운 거는 지금 119가 네. 중환자를 싣고 병원 자리 있냐?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119를 타고 뭐 1시간 반씩 가서 딴 데 가서 진료를 받다가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네.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, 근데 저는 우선은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. 거기서 그냥 버티셔라.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네. 저는 이제 제 모교가 연세대 세브란스거기 때문에 세브란스 가서 제 친척이라고 우기고 죽어도 난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끝내 버티라고 그래요. 그럼 나중에는 응급실에 입장이 되고 네. 그다음에 주치의가 결정이 되면 또 이 중환자실이 다 꽉 차 있거든요. 예. 그럼 그 의사가 중환자실 가서 상의해서 제일 중하지 않은 환자 내보내고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 한국 지금 응급 큰 문제 중에 하나고, 오죽하면 네. 제가 이 환자를 이송할 때 저희 병원에서 안 돼서 이송할 때 네. 제가 사정하는 거예요. 어떤 분이 맥박이 150회를 뛰는 거야. 보통 정상이 뭐 60회, 70회 이 정도거든요. 예. 바로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. 네. 그래서 뭐 아산병원을 보냈죠. 우선 저희 가까운 그러한 병원에도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정을 해요. 근데 그 병원에서도 자리가 없으니까 우선은 꺼리게 되죠.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. 지금 혈압도 떨어지고 맥본 150회인데 좀 제발 좀 받아달라. 그랬더니 봐서 근처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가 있겠다.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 지금 진단이 안 됐으니까 네. 저 아산병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했더니 예. 아산병원에서 참 감사하게도 받아줬어요.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뭘로 나왔냐면 간 농양, 간이 곪은 거야. 그러니까 간이 곪아 있으니까 맥박이 그렇게 되고 이게 폐혈증으로 빠지게 되니까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네.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. 네. 또 어떤 때는 제 모교에 보낼 때도 참 너무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.
그러니까 그게 참 큰 문제인데 낮에는 제가 외과 후배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탁을 해서 좀 이런 저 보내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반인들 같으면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우선은 그 응급 수가를 좀 올려주고 또 지금 응급 수가가 응급센터 같으면 수가를 더 받아요. 응급센터가 아닌 데는 수가가 낮아요. 그러니까 타선이 안 맞는 거야. 네.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, 우리가. 예,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다 몰릴 수밖에 네. 없어요. 근데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도 생명에 위험하지 않은 감기라든가 또는 이게 흡수가 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산에 나무가 없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홍수가 나는 이런 상태야, 한국이. 네네. 그러니까 환자들을 1차, 2차에서 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네. 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다 몰리고 그렇죠. 그 대학병원에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. 응급실 아무리 많이 늘려도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거주지 주변에서 좀 가까운 가능한 병원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? 뭐 그럴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2차 병원 이게 이제 낮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. 자 야간이 또 문제죠. 그런 병원들이 야간에는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또 문제긴 한데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네, 거주지 인근 2차 병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? 우선은 네. 첫째로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 병원들의 리스트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셔도 좋겠고 예.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용했던 병원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뗐다. 그럴 때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병원에 뭐 간호원실이라든가 이런 전화번호 알려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알아놓는 거죠. 네. 또는 치수라면은 지연성 출혈이라고 대개 수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대량 출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때도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? 그러면은 그 간호원실 전화번호를 알아놓고 간다든가 이제 그러면 도움이 되겠고 그런 거 저런 거가 영 없다면은 우선은 그 자기 질환에 맞는 전문병원 이제 그런 데를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야간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 그 아플 것 같으면 그 일찌감치 낮에 좀 병원을 가보고 그리고 입원을 시켜주면 괜찮거든요. 그리고 밤에 병원을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 병원에 가서 네. 뭐 좀 버티는 수밖에 없죠. 딴 데 가라 해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많이 기다릴게요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단골병원 있으면 단골병원 의사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안내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인근 2차 병원을 그런 것도 있죠. 예, 예, 찾을 예. 수 있다고 하니까 예. 또 주변에 미리미리 검색을 해서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죠. 예,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? 우선은 전화를 미리 좀 걸고 가면은 좋으나 그건 이제 병원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줘야 되잖아요. 네. 우선은 2차 병원들을 들려서 의사를 예약을 하고 간다든가 응급실 간다고 하더라도 네. 그러면은 도움이 되겠고 응급한 상황 이럴 때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 이 있을까요? 자동차 사고 같으면 네. 우선 그걸 자동차 보험으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의료보험으로라도 하고 어떻든지 치료받으면 되니까 네. 산재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 우리 그냥 의료보험을 하겠다. 아. 그렇게 하고 네. 그럼 나중에 시간이 또 경과하면 산재는 산재, 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선 치료부터 받고 봐야죠. 네. 자, 그러면은 내가 긴급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아예 의료보험으로 먼저 접수를 하는 게 그렇죠.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응급실에 갔을 때 그냥 딴 데 가라고 하더라도 네, 버텨라. 예, 버텨서 거기서 진료를 받아야죠. 뭐 그러니까 네. 그리고 지금 119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는 병실이 없다고 그러죠.
중환자실 같은 실제 없으니까 네. 그것도 뭐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그러게 말이에요. 예. 정말 현실적인 꿀팁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. 오늘 원장님께서 귀뜸해주신 대처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응급 상황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네. 사실은 해법이 저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좀 정부하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거 뭐 또 정부 잘못만도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뭐 미국이나 뭐 또 일본보다도 좋고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보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 국민들이 그 병 때문에 잘못된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막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, 명의수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페이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